자, 이번 여러분들이 제 3편입니다. 경호작용론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경호학에서 가장 몸통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점점 까탈스러워지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경호학 교재들의 입장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그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실무적으로도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설명이 있는데 어떤 특정 교과서에는 전혀 설명이 없는 이런 내용들도 간혹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준비할 때에는 내가 봤던 교재가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약간 색다른 문제들도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논문이나 아니면 내가 보지 않았던 교재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재 간 충돌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제가 보면 제일 처음에 막 시작되면 1번 테마에서부터 교수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를 쭉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좀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일단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테마부터 하겠습니다. 1번은 경호작용의 의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개념 보죠. 경호 주체가 경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사실적인 활동을 우리는 경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이 경호 주체가 이런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사실적인 활동을 우리는 경호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경호 목적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했죠. 유해 기자재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철저하게 보호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치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유해 기도자의 범행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유해 기도자가 범행에 성공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서 성공 기회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호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 작용이다라고 하는 말을 일부 교수님들은 경호 업무 활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자들마다 똑같은 표현을 안 쓰려고 길을 씁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용어를 바꿔서 교수님들은 쓰시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로 들어가면 똑같은 의미인데 말이 약간씩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의 태도가 그렇고 또 출제하러 들어가신 교수님이 어떤 태도를 겸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출제가 다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경호작용의 기본 요소 이 부분은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경호작용의 기본 요소가 뭐냐? 5가지다. 첫 번째, 사전 계획. 두 번째, 책임 분배. 세 번째, 자원 동원. 네 번째, 보안 유지. 5번째, 사후 평가. 이렇게 갑니다. 이 5가지가 경호작용의 기본 요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사전 계획입니다. 사전 계획은 경호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경호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수립하는 그 사전 단계에서 감안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보다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융통성 있게 그걸 대응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게 사전 계획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1단계 경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경호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선발 경호팀이 현장 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게 1단계 경호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경호 계획은 선발 경호팀이 현장 답사를 해보고 정보가 수립되어서 들어온 후에 협력 체계가 다 구축이 되었을 때 작성된 것을
우리는 2단계 경호 계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일단 칭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책임 분배입니다. 이 책임 분배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호팀에 있어서 일부만 가지고 경호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여기에 협력할 수밖에 없고 그 기관들 간에 책임 혹은 역할이 명확하게 분배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이죠. 이제 그걸 이제 전부 다 가리키고 이게 이제 광이라면 협의로 따진다면 뭐냐? 경호에 가담하는 경호 조직의 경호원들에게 각각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 이게 협의의 책임 분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의로는 경호에 협력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한 책임 배분도 있겠지만 협의로 따지면 경호를 맡고 있는 개개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원동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처가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정된 인력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사전에 일단 동원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유해 분석 자료를 일단 입수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유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에 알맞는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걸 자원 동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경호 대상자를 경호할 때 필요로 하는 자원이 실제로 행차를 하는 그 시간 그리고 그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유해 분석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유해 분석을 했을 때 유해 요소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혹은 유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인적, 물적인 지원 요소가 달라질 수 있고 행차 코스나 혹은 그 행차의 지속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보안 유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말할 여지 없이 중요한 요소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를 하는 사람이나 경호 대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해를 기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 기도자나 혹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알 수 없을수록 알지 못할수록 경호하는 측에서는 유리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유지라고 하는 것은 경호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경호 대상자 또는 경호원이나 혹은 그들의 세부적인 일정 그리고 경호 상황에 대해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사후 평가입니다. 이제 사전에 계획을 짜고 실제로 경호를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사후에 분석을 또 하죠. 그래가지고 장단점이나 혹은 보완할 점 같은 것들을 찾아서 사후에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후평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날 경호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경호에 있어서 경호작용의 기본 요소라고 하면 5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사전 계획, 두 번째는 일단 책임을 나눠야 되죠. 책임 분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을 동원합니다. 자원 동원. 네 번째로는 보안 유지. 다섯 번째는 사후 평가라고 하는 5개를 기본 요소로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경호 절차의 개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호 절차 기본 순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경호의 흐름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각각의 경호학의 교과서, 즉 경호의 저자들마다 용어나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순서를 말하는 건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구간을 나누는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제 표현을 해서 경호 형성 준비 단계부터 경호 평가 단계까지 쭉 서술을 했지만 뒤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경호 작용에 대한 저자나 교재들 간의 입장 차이 부분을 목차 정리를 해온 게 뒤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목차 부분이 아닌 제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순서를 일단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교과서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소개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죠.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경호에 있어서의 절차가 나옵니다. 경호 절차죠. 경호 절차예요. 이 경호 절차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교과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저런 저기 이렇게 소개하고 교재들마다 다 달라요. 조금 이따 보면 제자들마다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게 그냥 가시적으로 평가가 돼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어떤 구간을 어떻게 나누고 뭐라고 표현하는지에 따른 이런 내용상의 차이점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험 문제 풀 때도 조금 이따 보시면 기본 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1번. 이제 제가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는 것처럼 경호 형성 혹은 준비 단계입니다. 경호를 형성하고 형성 및 준비하는 단계이다. 준비 단계.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합니다. 경호 형성 및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안에 소개된 것처럼 통상적인 임무 수행 단계가 있어요. 통상적인 임무. 통상 임무 수행 단계가 있다. 이 통상 임무 수행 단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제 경호를 해야 될 임무가 임박해 가지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근무 일지를 쓰듯이 경호 일지를 작성합니다. 사건 일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보 사항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과가 산출될 때까지 일지를 전부 다 이제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일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일반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근무 어떻게 했는지 일지 쓰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사의 일정이 들어왔을 때는 행사 일정이 정해져야 됩니다. 행사 일정이 이때 정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사장 경우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을 일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행사 진행 과정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경호 대상자에 관련된 기관이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이 이때 이제 1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사전 예방 경호 작용입니다. 사전입니다. 사전 예방 경호 작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사전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경호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사전 예방 경호 단계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계획을 1단계 계획과 2단계 계획으로 사실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단 포괄적인 1단 행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때 1단계 계획이 수립됩니다. 1단계 계획이다. 1단계 계획 수립에 일단 들어간다. 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이때 1단계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 계획이 일단 수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 들어온 것은 행사 일정하고 주관 부서나 이런 것들만 간단히 들어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관계기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계획이 작성되는 이런 패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일단 그런 관계기관들하고 같이 연락이나 협조체제가 일단 나오고요. 연락이나 혹은 협조체제가 일단 구축해야 됩니다. 협조체제의 구축이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호 보완을 일단 실시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때 이제 보완이 세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어떤 것이 있다? 경호 대상자와 관련된 인원, 문서, 자재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보완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이제 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유해 기도자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는데 본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경호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및 위해 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위해 평가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위해 요소들이 여기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이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 사전 예방 경우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선발 경우입니다. 선발 경우. 선발팀이 일단
먼저 가게 되죠. 그리고 선발 경호하고 선발 경호가 이루어졌을 때 안전대책이 이때 수립돼야 됩니다. 안전대책 작용이 들어간다. 이 선발팀이 가서 일단 상황을 알려오게 되죠. 그러면 여섯 번째, 이때 이제 2단계 경호 계획이 들어갑니다. 2단계 경호 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게 된다. 이때 2단계 경호 계획은 1단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경호 계획의 수립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사전 예방 경호 작용이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 사전 예방 경호가 되고 보시다시피 이제 선발팀이 이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 본 진영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경호가 실시됩니다. 경호가 실시된다. 경호 실시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경호 실시 단계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근접 경호 등이 이 안에 이루어지고요. 근접 경호 등이 이루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위험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죠. 이 돌발 상황 대처가 문제가 됩니다. 돌발 상황 대응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즉각 대처 이런 부분들이 안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경호가 끝나게 되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경호 평가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경호 평가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호 평가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행을 했던 경호 수행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제가 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자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누냐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단계 계획 수립과 2단계 계획 수립이 각각 다릅니다.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선발 경호라는 놈이 하나 끼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1단계 계획 수립과 2단계 계획 수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근접 경호 관련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날 돌발 상황 혹은 위기 상황 관련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특히 이제 사전 예방 경호 관련 부분들의 진행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흐름 자체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표현들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뒤에 당구장 표시가 나오면서 경호 작용에 관한 저자 및 교재에 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주의사항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경호 작용에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는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 저자들에 따라서 용어나 시각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를 내가 기본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러 들어갔을 때 낯설은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 용어하고 똑같은 용어 혹은 비슷한 용어가 뭘까를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공부했을 때 보지 못했던 단어가 나오면 상당히 긴장하는 것은 사실이죠. 긴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단 감안을 해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여러 교수님들의 목차만 제가 이제 일단 따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제가 여기 보시면 나오는 목차는 김계원 교수님의 목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그 교수님이 제일 처음에 실제로 경호 작용론 부분을 소술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두현 교수님, 이상철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경비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찰대학에 사용하고는 교재입니다. 그 교재 어떻게 쓰이느냐? 그리고 이제 별도의 당구장 표시에 이수석 교수님의 경호학개론의 이 구조를 일부 또 거기에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김계현 교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김두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8단계의 구성 요소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통상적인 임무 수행,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 일정을 조정하고, 세 번째는 연락과 협조, 네 번째는 유해 분석,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계획 수립의 2단계,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 평가, 그리고 보고서 작성, 이런 형태로 일단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철 교수님은 또 달라요. 이상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임무 절차를 통상적으로 거의 보시는 것처럼 4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1단계는 계획 단계, 2단계는 준비 단계, 세 번째는 행사 단계, 네 번째는 결산 단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1단계의 계획 단계는 경호 임무를 수령을 한 후에 선발대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경우를 계획 단계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발팀이 일단 행사장에 가기 전까지. 그리고 준비 단계는 경호원이 행사장에 도착한 후에 행사 시작 직전까지의 경호를 하게 되는데, 거기를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즉 경호원이 행사장에 도착한 후부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발팀이 도착했을 때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행사 단계인데, 이거는 경호 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 가지고 행사를 마친 뒤에 직무실로 다시 복귀할 때까지를 행사 단계, 이렇게 봅니다. 이상철 교수님은.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를 경호 행사 종료 시부터 철수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마무리 평가를 할 때까지, 그거를 결산 단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상당히 정확하게 이제 절차를 가지고 소개를 한 이런 부분이 사실 이상철 교수님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찰 경비론 같은 이 경찰대학 교재의 경우에서는 안전대책 단계하고 경호 실시 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그냥 간단히 서술을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말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교재가 이두석 교수님 교재입니다. 경호학개론이라는 교재가 따로 있죠. 이 교재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재가 지금 최근에 시험 문제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교재, 지금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어떤 교재가 바로 이두석 교수님의 경호학개론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먼저 경호의 위기관리 부분을 봅니다. 경호 위기관리의 개념을 보면 이때 이제 위기라는 개념이 원래 어디서 온 거냐? 보험업 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위기라는 개념은 조직의 미래 성장, 이익 혹은 생존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위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위기관리와 경호의 목적이 뭐냐? 위기 통제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크리시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형태로 최악의 사태를 설정하고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방지하는 계획이 입안되어 훈련되는 것을 위기 통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에 대한 입장에서 내가 상당히 주도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는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위기관리가 있습니다. 크리시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인적 혹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게 그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위기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기가 실제로 터지게 되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위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위험 상황으로부터 나의 손해가 가장 적게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일으키는 쪽에 주도권을 인정하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당히 소극적인 의미로 개념을 정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각지 않았던 형태로 발생된 어떤 긴급 사태가 이거를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것, 이걸 위기관리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이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호의 목적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래 만들어졌을 때 위기라고 하는 것,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보험이나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사용하던 용어인데, 그걸 이제 경호와 관련된 부분으로 믹서를 해서 일단 소개를 하는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랬을 때 이제 경호 위기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경호 위기는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돌발 상황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 중 소개했을 때 이 돌발 상황 나왔잖아요. 그죠? 이 돌발 상황이 터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직의 연속성이 중대한 위험을 맞게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시간적 여유를 둘 수가 없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뭔가를 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황이 발생된 때로부터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대응할 때까지 시간이 최소한으로 줄여져야 되는
아주 짧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어떤 전문적인 전략을 가진 판단과 아주 경험적인 어떤 지혜를 최대한 총망라해서 빠르게 해야 됩니다. 체계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위기관리이다. 즉 경호위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경호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막으면 좋아요. 그리고 위협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위협을 감소시켜야 돼요. 그리고 위기가 실제로 발생이 되었을 때 그걸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피해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연속성이 실제로 유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수행을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호위기관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경호위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수석 교수님 논문 부분에 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반적인 위기는 중요성, 즉각성, 불확실성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위기의 특성을 보면 급작성, 불확실성, 시간 제약성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건 일반적인 위기하고의 이야기고요. 경호위기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경호위기라 그래서 독특한 것이 있냐. 그런 건 아니다. 일반적인 위기와 습성이 같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고 돌발성이 있고 그 다음 시간 제약성이 있고 중대성이 있다. 중대성이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장이 발생됩니다. 현장성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개를 드린 것처럼 누가 위해를 가할지, 언제 위해를 가할지, 어디서 위해를 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호 위기 관리에 있어서는 어떤 능률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경계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고 경계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전문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발성이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유해 기도자가 경호 대상자에게 공격을 가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해 기도자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 기도자를 어떻게 보면 최대한 막으셔야 되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유해 기도자를 최대한 오히려 역으로 활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기습에 대한 정보를 그만큼 빨리 얻으셔야 되는 것. 이게 이제 돌발성에 관한 문제. 그 다음 시간 제약성이죠. 돌발 상황이 발생된 때로부터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곧바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훈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 반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결정을 하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즉각 조치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 보면 소개가 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중대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경호 대상자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머물고 있는 조직에 있어서는 중요 인물의 일단 죽고 다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조직의 존립에 있어서도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고요. 개인이나 조직에 있어서 연속성도 상당히 구가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현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경호에 있어서의 현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이 일어나야 되며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현장 책임자가 최종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현장에서 곧바로 상황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더라.